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조선 해양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점점 구체화되고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황금 함대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물론 주식 시장에는 이미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뭐 급등을 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뉴스화 됐으니 하나오션 얘기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테고 하나 그룹주들에 대한 시너지 얘기도 해볼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뉴스 차원에서는 정말 핫한 뉴스인데 숫자로 어떻게 찍힐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또 한미 안보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변수들이 또 앞에 있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 한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문근식 교수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뭐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제가 앞에서 잠깐 운은 띄었습니다만은 주식 시장에는 이미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들이나 사안들이 나오면 뉴스 홍수 속에서 뉴스에 치여서 약간 그냥 두루뭉술하게 좋다 정도로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 파악도 좀 해야 될 테고 변수들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제 황금함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한 그 이제 가능성들, 계획들도 발표를 했는데 이 이슈부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 바쁘기는 바쁜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국내외적으로 뭐 모든 메시지가 다 주식까지 영향 주고 저 같은 네. 경우는 안보 국방 얘기는 잘하는데 예. 주식하고 연결되면 좀 겁이 나요. 그런데 사실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늘상 하는 얘기인데 네.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 국내외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안보를 또 강화하겠다. 특히 중국하고 이 함정 숫자 면에서 엄청난 격차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예. 그 분야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크레스라는 이름을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좋아하잖아요. 본인이 막 지정을 해버리니까 예. 아무튼 그 정도 얘기하면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함정 군함 총 통수에서는 미국이 월등해요. 네. 근데 숫자 면에서는 미국이 지금 처지고 있다고 2015년, 20년부터 처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극복하겠다. 미국 일각에서는 뭐 미국이 항공모함 뭐 굴지 항공모함 10만 톤짜리를 11척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함대거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고 있어요. 너무 비싸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네. 이제 돈이 좀 적게 들면서 강력한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로 무장한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하면서 거기다 골든 프리트 네. 그 황금 함대를 얘기했어요. 이것이 이 그냥 얘기하면 또 괜찮은데 또 한화를 딱 찍어가지고 하니까 네. 한화도 지금 어리둥절할 거예요. 이 공식적으로 얘기해버리니까 또 경쟁사들은 또 의아해하고 그래서 아무튼 주식시장도 출렁출렁할 것 같은데 이미 말씀하신 방향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함정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꾸준히 올라갈 건 확실할 것 같은데 스피드의 문제는 스피드에. 예. 그래서 아무튼 골든 프리트를 얘기하면서 황금 함대를 얘기하니까 지금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경쟁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함정 시장이라는 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어떤 수주를 발주를 한다 하면은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함정, 우리 지금 굴지 세계 회사 뭐 현대, HD 현대, 하나오션, 삼성, 중공업 이런 데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군함뿐만 아니라 이제 민수 선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협력을 하면은 우리 조선업 전체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걸 기대를 해봅니다. 교수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한화와 협력한다는 게 프리깃급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형 호위함 정도로 얘기는 많이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전투함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건조했을 때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좀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미국에는 항공모함이 있고 뭐 10만 톤짜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말 특급 그 전투함으로서는 주말 특급이 한 14,500톤, 만저톤 16,000톤 정도 되고 그보다 약간 작은 게 이제 순양함 타이쿤데로가 순양함 구축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알레이버 급급
8, 9천 톤짜리 이런 게 있고 이게 전투함이 족보고 그보다 좀 나은 게 프리게이트, 호위함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말은 뭐 프리게이트를 얘기했는데 예. 말은 골든 프리트 뭐 배틀십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배틀십은 옛날로 하면 전함이에요. 그렇죠. 2차 대전까지는 뭐 거함 거푸주의 해가지고 일본은 뭐 야마토급 7만 5천 톤, 뭐 독일 같은 데는 뭐 비스마르크 이런 거 5만 톤 이렇게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전함이 항공모함보다 더 컸어요. 2차 대전 때는 항공모함 좀 2, 3만 톤짜리였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배틀십이 뭔 얘기인지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트럼프 클래스를 강조하는 거 보면은 아무튼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할지 모르지만 구축함, 호위함보다 좀 크고 구축함 정도 이 정도로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좀 후속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거로 보면 정확하게 크기 이런 게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또 한 가지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리조선소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50억 달러 설비 투자하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건조서부터 장기적으로 MRO 사업까지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과연 또 여기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직접 여기에 이렇게 계획을 투자하면서 발벗고 나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교수님 시각에서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은 뭐 미국은 함정 수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굉장히 조선 역량이 피폐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태평양 함대도 한 80여 척 중에 30여 척만 제대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아주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화가 지난번 우리 대통령 방문했을 때 50억 달러 투자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도크를 3개 이상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상 전투함, 호위함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 얘기한 거하고. 그래서 일단 호위함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한화 쪽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만들다가 또 이코노미 또 커질 수 있고 뭐 강력한 배틀십 얘기했으니까 네. 그거는 진짜 가늠하기 힘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진될 것이다. 그다음에 한화는 이미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예.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이 이제 미국의 조선업을 재가동시키고 부흥시키는 하나의 이 키 역할을 할 건데 그 필리조선소가 벤치마킹 될 거예요. 다른 조선소에서도.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가장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한미의 SCG를 만들기를 권고를 했어요. Shipbuilding Consultative Group. 미국이 이제 우리 핵 억제 확장 억제를 위해서 NCG를 만들었잖아요. 네. 자기들이 주도해가지고 네. 북한 핵무기 우리 막아줄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핵무기 만들지 말라. 이게 NCG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부탁을 받았잖아요. 너희들 조선업주 재건시켜달라 했으니까 우리는 SCG를 만들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많이 관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일하는 데 편하고 왜냐하면은 기업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고 예. 물량도 예측해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MRO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저 미국의 2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미 7척이나 하고 있어요. 한화 오션에서 4척, 그다음에 그 현대에서 2척, 그다음에 최근에 HJ 한진 네. 거기에서도 한 척 하고 해서 하고 있다고. 근데 이것도 원래는 미국 법에는 못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보안스 톨레프슨 보면은 대통령이 하라가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네네. 점진적으로 MR로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그래서 믿음을 준다는 얘기는 신주 함정 건조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굉장히 좋죠. 네. 우리 공동 설계 또는 공동 건조해 가지고 미국도 충당하고 또 그걸 또 팔을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면까지 구상하고 추진하면은 우리한테 더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체 건조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통합 패키징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제가 이게 감이 안 와서 물론 이것도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다를 테지만 보통 지금 정치적인 워딩은 받은 거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한테. 네. 이게 실제로 뭐 계약 체결까지 가는데 보통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미 MR로는 다 뭐 계약하고 바로 네. 하고 신조 함정 건조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다음에 그 신조 함정을 미국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한국에서 해서 네. 조달하는 거하고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절차도 틀리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만들어서 보면 네. 보내면 그렇긴 한데. 베스트인데 네. 미국은 자기 조선 경기도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비율을 정해야 돼요. 뭐 우리가 다 미국에서 한다면 우리가 힘들어하죠. 네, 우리 그렇죠. 인력도 가야 되고 뭐 시설도 가야 되고 또 뭐 보험도 많이 들여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미국에서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서 또 법을 고쳐야 되고 한국에서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서 법을 고쳐야 되고 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규정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진해야 서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 저 대통령실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걸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워딩은 받았는데 이게 실제가 되려면 입법 과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쳐야 되고 실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미국 내년도 그 국방수권법 그 최종안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우선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실제로 리스크로 작용하는 건지. 그거는 협상의 이 부족함이겠죠. 이미 협상에 다 해가지고 양국이 이 동의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돼야 그것이 이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협상 과정은 지난한 세월을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양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예. 어디서 만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바이 아메리칸이 엄청 세잖아요. 미국 걸 써라.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남는 게 없죠. 앞으로 남고 뒤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서로 협의가 돼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오케이 하면 이제 뭐 국회 동의를 받는다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국방수권법에서는 큰 틀을 보잖아요. 우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네, 뭐 네. 주한미군 2만 5천 명 이하로 철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큰 틀에서 하는 거지. 지금 이런 건 거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그 이익이 다 절충이 돼야 이런 걸 발표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집어냈다는 거는 이것도 한번 이번에 거래해보자. 네.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건데 그것이 진도가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교하기를 다들 좋아하시고 저도 역시 좋아하니까 여쭤보는 게 결국 미국이 어떤 신함 건조 면에 있어서 중국한테 도움을 받을 건 만무하니까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데가 우리나라랑 일본인데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위에 이제 점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기 이제 사이클을 돌고 있는데 8, 90년도까지 1988, 90년까지 미국이 뭐 완탑했죠. 예. 그러다 보면 미국은 이제 뭐 그 지원금도 끊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일본이 인수받아 일본이 1등하고 있어요. 2000년대. 2010년정에서는 우리 한국이 또 1등했단 말이죠. 네. 뭐 빅3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지금은 중국이 1등하고 그쵸. 있다고. 이 네. 돌고 있다고. 근데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1등하고 있어요. 고부가 가치. 예. 고부가 가치는 지금 뭐 수량이나 이런 면에서는 중국이 완탑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부가 가치 LNG 선박이나 쇄빙선이나 뭐 아모니아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이런 데는 우리가 압도해요. 그다음에 해상 뭐 그 프렌트 있잖아요. 해양 예. 프렌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압도한다고. 근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선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일본은 정부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에서 이미 이건 우리 흐름을 이제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투자를 좀 적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꾸준하게 집념을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우리가 압도해요. 네. 군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등 유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부가 가치 상선이나 LNG 뭐 이런 데는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우리가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마찬가지 중국한테도 고부가 가치 선박 우리가 1등한다는 걸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본보다는 우리를 먼저 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다고 정도까지는 우리가 평가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한화를 찍어서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네. 기업은 항상 경쟁을 하기 때문에 뭐 현대냐 한화냐 우리 대통령도 잘 안 찍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를 딱 찍어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한국에는 이미 이 SOS를 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자기들 뭐 본인은 필라델피아 주민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한국 가서 그랬잖아요.
뭐 핵잠수함도 거기서 지어라. 그러면 우리 일자리 창출했어. 내가 이 어디 가서나 난 아메리카 퍼스트에 강조고 다니는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일로 힘이 빠지지 않는 한 우리하고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워낙 이런 뉴스들이 오면 너 애국심에 도취돼가지고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교수님께 여쭤봤던 거고. 근데 숫자 측면에서 이런 전압 건조는 뭐 수천억에서 수조 원 단위니까 당연히 뭐 수익성이 10%만 돼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MRO 사업은 물론 2, 30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막 크진 않다라고 얘기하던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미국 거를 받아서 하는데 처음에 계약한 것보다 수리하면 할수록 더 수리할 게 많아진대요. 네. 그만큼 이제 수리를 게을리했다는 거거든. 그런 차원에서는 약간의 이득이 있지만은 사실 신조 함정보다는 그러겠죠. 전혀 안 네. 됐죠. 네. 그러나 이제 하는 절차는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형 조선소 빅3 뭐 현대 뭐 한화오션 삼성 이런 데는 수주 분량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도크를 사용하고 못하고 도크를 빌려야 돼 중소 그렇죠. 조선소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거의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돈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거 별로 수익성이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는 이유는 일단 수익이 적어도 미국의 신조 함정 건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MSR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거 자격증. 네.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조 함정 건조를 노리고 있는 거죠. 함정 건조부터 그러니까 사후 관리까지 패키징으로 우리는 품질 보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조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와서 수리를 하면서 그 공급망이 붕괴된 게 좀 있대요. 네. 그래서 뭐 조선소가 이제 이 혁신을 안 하니까 그 협력업체들이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 와서 이거 새로운 이거 이제 부품이 없어요. 이거 좀 만들어줘요. 이런 정도 나온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이제 우리를 굉장히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함정을 건조하고 하면은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는 MR로까지 다 이제 풀 패키지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멀리 갈 수도 있는 얘기이긴 한데 또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온 건 하나오션인데 하나그룹주 안에서는 사실 뭐 잠수함이 됐든 전투함이 됐든 어떤 무기 방어 체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엔진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쳐서 같이 하려고 하면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상황은 여건은 돼 있거든요. 그 그룹 전체의 시너지로도 이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입니까? 그룹 전체 시너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물리치고 M&A를 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함정도 과거에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은 뭐 전투체계 이런 것도 이제 다른데 받아서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한화 시스템이라는 데서 다 공급하고 그렇죠. 다 있으니까. 중요 구성품을 공급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한화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이 미국의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종합 방산하는 거죠. 네. 지해공 종합 방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K9 자주포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다음에 또 그 함정, 뭐 지상. 근데 지금은 이제 항공기 엔진까지도 만들잖아요. 하나 엔진에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한번 이것도 그래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관련한 뭐 주식 그러니까 기업들부터 관련한 ETF들까지 워낙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핵 추진 잠수함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고 일단 이것도 정치적인 워딩은 받은 상태이긴 한데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많아서요. 외교적인 부분도 그렇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부터 그 시기적인 그 절차적인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무기 체계든지 정상이 가서 확인하고 네. 정상이 선언하면은 다 인프라를 확인하고 네.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한마디면 그 정책으로 반영되잖아.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에이펙 세계 만민이 보는 상황에서
그거를 뭐 우리는 잠수함을 다 만들 수 있다. 능력 된다. 돈도 된다. 기술도 된다. 그러나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핵연료, 핵연료분을 만드는 우라늄 구하기 힘들다. 이걸 네. 공급해 주시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배를 뭐 만드는 걸 승인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 양국 국민한테 하는 선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 이거 선포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핵 연료는 공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고 한국의 안보에도 필요하고 미국이 가장 귀찮아하고 성가쉽게 생각하는 게 중국이 부상이잖아요. 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럼 거기를 막아주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미국이 부담을 군사적 부담을 줄여주겠다 했으니까 오케이 했잖아요. 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잠수함 집어넣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막겠다. 전방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핵 확산 금지 이거를 가장 으뜸으로 생각해요. 그거를 그 헤게몬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뭐 세계 경찰로를 하면서 핵 확산 금지 이거는 대통령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해야 하고 있다. 대통령 역할 중에. 그래서 그거 핵 확산 금지하는데 NSG, NPT, IAEA 이런 기구들을 활용해서 못 갖게 한다고. 네. 근데 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런 규제하는 예. 이런 기관에서도 아 저렇게 의도가 지금 결정이 됐구나 이렇게 되면은 뭐 다목적으로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 물어보신 대로 가능성은 있다. 왜냐 그동안 부족했던 핵연료를 공급해주다 했다니 이제 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잠수함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이 관건인데 더 이상 뭐 할 거냐 말 거냐는 이 논의의 대상이 제외됐어요.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도 논의의 대상이 제외됐다고. 이미 양국 정상이 세계 만민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성락 안보실장이 엄청 바쁘게 뛰고 있던데 뭐 응원을 해줘야 돼요. 예.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할 때도 전방위적 노력을 했어요. 강요는 강요대로, 그다음 의유는 의유대로, 그다음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이렇게 막 전방위 외교를 해서 미국으로부터 농축 및 제철을 얻어왔다고. 예. 우리가 농축 및 제철이 없잖아. 우리는 옛날에 핵무기 개발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신뢰가 좀 떨어져 있어요. 네. 일본에 비해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라늄을 다 사와요 지금. 우라늄 그것도 농축하는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핵추진 잠수를 만들어도 미국 같은 핵추진 잠수는 아니다. 거기는 고농축을 하면 우라늄 농축도가 20% 미만이면 저농축, 네. 20% 이상 고농축 그래. 고농축을 하면 핵무기를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심의 대상이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저농축을 하면 20% 미만, 20% 미만은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돼요. 예. 가서 어디다 쓸 거냐 하면 얘기만 하면 다 팔아요. 뭐 프랑스, 영국,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데 다 사올 수 있어요. 그걸로 해서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하겠다. 왜? 한국의 안보가 위중함으로. 그다음에 북한의 핵 위협, 뭐 주변국의 위협 이런 걸 우리가 최전방에서 막아주면 미국이 좋지 않느냐. 예. 이런 게 상호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잠수함을 언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지금 관건을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은 거기 규제가 있는데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 또는 IAEA, NPT 이런 데. 그래서 네.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허용을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문서화를 해줘야 돼요. 네. 그거를 이제 별도 협정을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유성락 안보실장의 이제 발표였고 미국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요들이 먼저 서로 합의를 봐야 되고 양국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도 봐야 되고 이런 절차되면은 그 서면으로 되면은 호주나 이제 브라질 같이 우리하고 상황은 틀려요. 호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잠수함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기 농축 시설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걸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 IAEA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예. 그래서 좀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한국의 고유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는 20% 미만을 가지고 군함의 추진체험을 사용하겠다. 주변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 용인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안 그래도 말미에 말씀하신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농축 우라늄이면 예를 들어서 뭐 NPT 해석이랄지 IAEA 감시에서 그나마 좀 자유로운 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뭐 리스크이자 변수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제일 됩니까? 중요한 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NPT나 IAEA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핵무기를 만드냐 안 만드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래 핵무기를 안 만든다. 네. 20% 미만의 농축도를 가지면 죽었다 깨도 핵무기를 못 만들거든. 네. 핵무기를 만들려면 90% 최소한 90% 이상이 돼야 돼요. 농축. 예.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보시오. 우리는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하겠다. 우리가 군사 시설이지만 오픈하겠다. 뭐 아예 와서 사찰하시오.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자. 이게 우리의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가 또 원하는 바에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기 만들려다가 한번 좀 혼이 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우리가 견인해 왔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또 핵무기를 만드는 것 같이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IAEA나 NPT 이런 데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노력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호주보다 빨리, 이스라엘보다 빨리 우리가 이제 그 문서화를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봐요. 이 부분도 어쨌거나 좀 외교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나라 측에서 이제 요청을 할 때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북한과 중국 감시를 우리가 대신해주면 너네도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였잖아요. 뭐 북한은 당연하고 중국에서도 그러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게 뭐 반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오케이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혹여라도 이게 한중 외교 관계랄지 아니면 경제적인 보복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대꾸를 안 해서 얘기는 안 그렇지 하던데. 우리도 할 말은 많아요. 사실 북한이 핵무기 개발할 때 중국이 관여했어요? 하지 말라고. 여기서 NPT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핵무기예요. 핵무기. 예. 이 군함의 추진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 뭐 위협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그게 무기가 되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나 이미 중국은 핵무기도 있고 핵 추진 잠수함도 있고 예. 북한은 핵무기가 막 다종화돼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다 핵 잠수함을 만들고 있어요. 3월 8일 날 보여줬잖아요. 김정일 시찰했잖아요. 네. 핵 추진 잠수함 밑에 보여줬잖아요. 양국은 다 앞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네. 그들이 먼저 우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 목적상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했어요?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 잔소리를 한다면은 중국은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를 정말 유린하고 정말 우리를 짓밟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중국이 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면은 함부로 건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왜냐? 우리가 뭐 사실 한때는 한 6, 7년 동안은 모든 면에서 이게 경제력도 10위권 안에 들었대요. 지금은 작년 보니까 한 10위권, 12위권 되던데 그거 군사력 뭐 5, 6, 7이라 하지. 그다음에 반도체 뭐 제조업 다 10위 안에 든단 말이죠. 예. 이런 나라가 왜 목소리를 안 내면 안 되죠. 음. 그 크기에 맞게 해야지. 덩치에 맞게 해야지. 우리가 북한보다 지킬 게 훨씬 많고 우리가 돈도 많은데 북한은 핵무기 핵잠수함 다 많은데 왜 우리는 못 만들어요? 네. 그걸 가지고 매 연습한다고 핵무기를 내가 못 쓸 것 같냐? 전략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전술 핵무기 소형으로 만들어 부산을 공격하겠어, 서울을 공격하겠어 이렇게 계속 위협하는데 우리 국민들 짜증나잖아요. 네. 우리가 뭐가 부족해? 돈이 없어, 기술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짜증 안 내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3,500억 불이라는 그 투자를 하잖아요, 미국에. 예. 그러면 국민들도 왜 우리가 봉이냐? 우리도 이제 투자한 만큼 우리를 얻어와라. 이런 목소리가 빗발치거든 지금. 네네. 우리 대통령이 그 대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핵추진잠수함을 가져와서 핵추진잠수함뿐만이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가는 선박용 원자로를 만들면서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산업 파급 효과가. 그냥 잠수함만 만드는 게 아니고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가는 그 두 개가 있는 잠수함을 만드는 거, 원자로를 만드는 거. 돈이 비슷해요. 뭐 2조가 들어간다면 1조라고. 네. 그러니까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만들면서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선박용 원자로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쉐빙 LNG선, 그다음에 뭐 쉐빙 컨테이너선, 그다음 뭐 쉐빙 유주선. 이런 이제 북극해가 이제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목마르게 기다렸던 북극해 개발에도 이제 뭐 선박 원자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북극해 가려면 유류 많이 들잖아요. 네. 미국 같이 뭐 원자력 추진하면은 뭐 돈도 안 들고 네. 대체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군함의
단지 군함만 보지 말고 산업 파괴과도 엄청나다. 원래 이제 1954년도에 세계 최초 노틸러스 잠수함이 핵잠수함 개발됐는데 그거를 개발하면서 그 원자로를 보고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 거예요. 시핑포트가. 네. 그러니까 군사 기술을 전용해 가지고 민간 산업을 엄청나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선박용에도 사용하고 해양 프렌트 이런 데 사용하면은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죠.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죠. 네네. 그 핵추진 잠수함 보유하는 건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그 호주 사례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NPT 체제 내에서는 어쨌거나 그 특례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가장 시급한 전략이자 숙제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는 일단 유성락 안보실장 얘기한 대로 군함의 추인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면화하면 돼요. 서면화하고 미국이 서면화하면은 나머지 뭐 미국이 다 조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NPT나 IAEA나 NSG나 다 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할 것이냐? 일단 미국에 강요하고 우리 한국 강요하고 협의를 해. 왜? 양국의 안보에 필요해서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 안보에도 필요하다. 이거를 가지고 미국 의회를 설득하고 거기서 미국에 동의하면은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 IA 그 91조 한미 연합협정 91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하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검토하고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국 안보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만 있으면은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아, 그러면 뭐 그렇게 이게 뒤집어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뒤집어지면은 양국 대통령이 입장이 난처해지죠. 그렇죠. 그럼 뭐 말빨에 안 먹게 들어가는 거지. 네네. 일말의 그런 불안감들도 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핵추진 잠수함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서로 뭐 조선 분야에서 이렇게 뭐 협력을 계속 더 강화했을 때 물론 안보 자산으로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너무 좋은 거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한 그룹의 역량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고 이게 전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꾸려가야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한국의 두 가지의 어떤 그룹, 그러니까 미국과의 카운터파트가 필요해요. 예. 첫째는 조선업 협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국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규정을 수정하고 네. 보완해야 되거든. 네. 그러려면은 우리도 SCG, Shipbuilding Consultant 그룹 만들어 가지고 미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돼요. 예. 기업도 참여시키고 정부도 참여시키고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핵추진 잠수함 만들기 위해서도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 우리 내부에서도 복잡해요. 예. 왜냐하면 원자로 만들려면 산업부도 관여해야 되지. 과기부도 관여해야 그러니까 되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외교부도 관여해야 되지. 네. 국방부도 관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처를 오버올 컨트롤 하려면은 이거는 국방부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1954년 맨 처음에 핵추진잠 만들 때 미국도 트루먼 대통령 때 승인을 하고 아이젠하워 때 완성을 했다고. 네. 그때도 거의 대통령 직속에 두다시피 했어요. 물론 거기엔 걸출한 리코버 제독이라는 사람이 해안을 가지고 리드를 했지만은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대통령실에 핵추진단 사업단을 놔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나 대통령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아요. 왜냐하면 부처 간의 알력이 너무 심해요. 네. 예산 문제, 조직 문제, 책임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려면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때는 필요할 때는 하고 그다음에 또 외교부 같은 거는 미국이나 IA 이런 데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대통령이 또 관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 그야말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다 지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핵추진잠 사업단도 꾸며야 되고 그다음에 그 shipbuilding consultative 그룹 한미 조선 협력 협의체 이걸 꾸리려면은 국회에서 빨리 법제화 시켜줘야 되고 동의를 해줘야 되고 일단 가설치해서 내년부터는 좀 움직여야 될 거예요. 원래 이 양국의 이제 어떤 약속이라든지 선언은 진짜 쇠불은 당김에 빼야 된다고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내년 1, 4분기 되는 이런 이 트랙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트랙이.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다 잊어먹어. 컨벤션 효과도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이 들어간다고 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려고 하려면은 국력을 총 집결해야 되거든. 핵심 잠수함도 국력을 기술력을 총 집결해야 되고 십빌딩 컨설턴트 그 SCG도 이 조선소끼리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끼리 싸우는 게 굉장히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경쟁을 시키죠. 우리 글지의 조선소를 나중에 경쟁시킨다고 그럼 우리가 괜히 손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려면은 SCG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협력을 해야 된다. 양국의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용은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누군가는 찬성을 하고 사인을 하려다 보면 결국 이제 부처 소관 문제로 넘어갈 그렇죠. 텐데 이게 국방부, 산업부, 기재부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보니 근데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이런 부처 간의 사례들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전 부처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부처를 그것도 조선 업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현실 가능성이나 그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선업이 우리가 세계 경제가 이제 이 좀 침체되면서 네. 방위 산업이 확 떴잖아요. 예. 방위 산업. 그 방위 산업이 지상 공급 무기가 폴란드 쪽으로 많이 유럽 쪽으로 뜨다가 이제는 중국이 또 이 대만을 침공하는 이 남사군들을 또 장악하느니 하니까 이 조선 쪽에 함정 건조뿐이 그래 우린 지금 바야흐로 지해공 하면서 특히 이 함정 같은 경우는 등치가 크잖아요. 네. 가격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R&D비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은 이제 부처 간에 이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뭐 아마 거의 처음 사례죠. 이것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우리 무기를 많이 사줬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무기가 자연스럽게 선정이 된 거예요. 선정이. 그러면은 야 이거 기회다 이거 살려야죠. 그러면 그것이 뭐 돈 벌으면 국민들이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야 되고 이 기회 특히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미국에서 군함뿐만이 아니라 상선 뭐 채빙선 전략 상선 이런까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건조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음. 여기서 틀어지면은 기회를 놓치면은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 거기다가 이제 북극해 개발도 지금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잖아요. 우리도 네. 부산을 뭐 전략 기지로 북극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또 수출을 하는데 우리도 거기하고 같이 협력하자. 뭐 북극해 개발 공동 개발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 기회를 잘 살리려면은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엔가 그 핵잠수함 만드는 것도 범정부 그 대표들이 모였어요. 네. 모여가지고 상호 뭐 협의하고 그러던데 그렇게 잘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안 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한번 봐야죠. 어떻게 불협화음이 아예 안 날 수는 없을 테지만 어떻게 또 속도감 있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속도감인 것 같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것도 뭐 정부 차원에서 교통 정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얘기는 꺼냈었는데 국반수권법 있잖아요. 미국의 최종안. 그게 앞으로 우리한테 이게 리스크가 되는 건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다른 사안으로 한번 넘어갈 텐데 이게 정치적이나 입법적으로 그다음에 뭐 그들에게는 어떤 일자리 창출 문제로 우리한테 좀 변수가 되는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국방수권법은 그동안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 그 28,500명 이하로 줄이면 안 된다. 그 네. 두 가지가 많이 국민들이 각인됐지. 우리가 지금 뭐 상업거래 이런 것 때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성락 안보실장도 그건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없다. 양국이 강렬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협의해서 대안이 나왔을 때 거기를 통해서 뭐 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뭐 협상하고 온 사람이 걱정 안 된다를 자꾸 여기 걱정하면 안 되지. 그건 뭐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다. 다 네. 일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뭐 이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속도의 문제, 속도의 문제, 속도의 알겠습니다. 문제인데 그건 기업하고 정부하고 민관군 산하계에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하고 대등하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황금 함대에서부터 해서 필리조선소랄지 핵추진 잠수함, 방금 말했었던 NDAA까지 합쳤을 때 이게 어쨌거나 우리는 미국의 방위 분담금을 내고 있고 이걸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에. 이게 앞에서 다뤄진 이 내용들이나 조선업과의 마스카 프로젝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겁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예. 얘기를 안 요즘에 하잖아요.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가 3,500억 불을 투자한다 했잖아요. 네. 미국이 철실하게 이거는 조선업을 재건시켜 주겠다 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방위 분담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더 달라고 할 판인데. 그러면 그거는 거의 저 얘기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계속 끄집어내지 마시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끄집어내실 필요 없고 그것도 충분히 설득 가능하죠. 우리 이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네. 뭔 방위 분담금이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조 5천억 정도 매년 지불해요. 예. 그거는 이제 직접비. 인건비나 우리 그 군무원들 그런 사람들을 지나가고 나머지 막 1조 2조 5천억 정도는 다 간접비가 들어가요. 토지비, 건물비, 뭐 그냥 세금 면제 이런 거 들어. 그런 건 계산을 안 해. 네. 그러나 미국은 주한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대북 억제도 되지만 대중국 억제도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이 국익에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우리 돈 안 내도 돼. 원래 1992년까지 아무것도 안 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88 올림픽 하면서 우리 경제력이 막 부상되니까 그때부터 내기 시작했다고. 네. 인건비라도 주겠어 예.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와서 계속 따지고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를 잘한다는 사람이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심이 동의돼서 안 주면은 우리 투자하지 맙시다 하면 네. 여기 나오면 이제는 우리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는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얘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거래는 주고받는 거다. 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지렛대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근데 지렛대를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맨날 방위비 분담금 얘기 나오면 야, 우리 빼버릴 거야 미군 뭐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근데 이번 조선과 관련된 이런 협력들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께서 한 소리 하셨어요. 괜히 얘기 꺼내지 말라고 쏙 들어갔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하겠고 약간 좀 산업군을 바꿔서 이것도 다시 하나오션 얘기이긴 한데요. 하나오션하고 현대건설이 신한우이 해상풍력 계약을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뉴스에 대한 의미 부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친환경 에너지는 이 주민들 반대가 엄청 세요. 특히 해상풍력 이런 데는 네. 소음 뭐 거기에 있는 해저 생물 자원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리 난 거 때문에 뭐 주변에 동물이 엄청 반대가 심한데 네. 저도 쭉 봐왔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거기 설치하려고 뭐 해상 그 풍력발전 설치선도 뭐 살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뭐 복잡하고 인허가가 안 나서 죽겠습니다 하는데 드디어 이제 계약을 한 거 보면은 네. 이제 뭐 인허가도 끝났다는 얘기고 본격적으로 하나오션 배만 만드는 이 뭐 상선이나 군함이나 이런 거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제 해상 풍력 설치선까지 만드네. 이게 이제 확장되는 맞아요. 거죠. 네. 해상 풍력 설치선이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기둥도 세워야 되고 WTIS라고 있어요. WT 그게 이제 윈드 터빈 인스톨레이션 그 네. 쉽인가? 베슬. WTI 베슬이 이제 함정이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 소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예. 해외에서 불러서 네. 리스해 가지고 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보면은 뭐 제가 정확히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하루에 1억 정도 준다고 했어요. 하루에 설치선. 1억이요? 그 빌리는 비가 용선비가 네. 그 정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거를 설치했는데 우리 이제 조선소가 만들어서 하겠다. 네. 그래서 뭐 하나 올리는데 15메가와트짜리 WTIV 이거를 그 설치
터빈을 15메가와트 생산하는 거, 네.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그 설치선을 만들겠다. 국내 최초죠, 그게. 최초로. 그렇게 하면서 그 풍력단지, 신안 풍력단지 뭐 390메가와트짜리 풍력단지를 만들겠다 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해상 풍력이 가동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울산 아파트는 부유식 해상 풍력 뭐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리얼하게 내포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허가도 다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설치하는 설치선도 비싸요. 설치도 수천억씩 들어요. 설치선 그다음에 터빈 건설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관련 그 기업들이 늘어난다고 이제. 네. 이제 공급망이 형성되는 거지 이제 키우는 거지 이제. 네, 네. 이제 내가 시작을 할 테니까 투자할 사람 투자하세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 전기가 나오면 이제 그 팔 때까지는 이제 투자한 걸 뽑기 위해서 막 모든 기업이 참여한 기업들이 대동단결해서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해결됐다는 얘기.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지금 뭐 기후 변화 난리잖아요. 네. 뭐 탄소 배출하지 말라 그런 거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네. 경제성이 없으면 뭐 기업들이 달라들겠습니까? 아. 뭐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한 진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풍력 발전기 설치선 계약이랄지 뭐 이런 쪽으로는 큰 도약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까지 해상 풍력 관련해서 좀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좀 주춤했던 게 말씀하신 뭐 환경 문제랄지 규제 부분 그다음에 결국 비용 쪽이었거든요. 비용이 워낙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비용 절감 쪽으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익성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랜 진통 끝에 지금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 거고, 그다음에 뭐 390메가와트짜리면 상당히 비교적 큰 전력단지인데 네. 아무튼 뭐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설치선도 다 용역해서 빌려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 독자적으로 하니까 네. 뭐 비용도 많이 절감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치선을 우리 거로 만들려면은 이제 그 범위가 늘어나겠죠. 네. 이제 풍질이 좋은데 골라가지고 설치하고 그런데 이제 뭐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거 되면 사업이 또 표류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투자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마이너스 드는 거고. 근데 이 한산이나 이 뉴스, 이 계약건에 대해서 여기까지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기 설치선부터 이게 해상 풍력이 현실화되면 사실 해저 케이블 업체들도 다 모여들 테고 해상 변전소 관련한 기업들도 다들 몰려들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떤 해상 풍력과 관련된 밸류체인도 좀 글로벌리하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거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고 또 다른 보시는지. 산업단지 산업 그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저 케이블도 중요하잖아요. 요새. 네, 그럼요. 해저 케이블 뭐 그다음에 수중에 구조물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고부가가치고 힘든 네.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은 이 분야도 적지 않게 산업 파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해상 풍력 관련된 밸류체인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교적 후발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네. 그러나 이제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키면 잘하잖아요. 하겠다면. 예. 조선업도 뭐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1등하는 게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요청했잖아. 미국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상 풍력도 기본적으로는 설치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기술이 문제지 기술. 투자한 만큼 저비용으로 이제 고출력을 이제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이 비교적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저도 아는 사람이 거기 투자한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네. 해상 풍력 설치선을 만들려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슬롯이 없어가지고 뭐 도크가 없다 쉬운 말로 그럼 만들 수 없어.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사온다고 그랬었어요. 네. 제가 아는 기업이 중국에서 사온다고 했었는데 뭐 하루에 뭐 빌려오는 것도 1억 이상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하나 오션에서 했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뭐 특정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는 건 아닌데 이런 뉴스들을 다 모아보면 지금으로서는 어쨌거나 한화오션이
어떤 미국과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해상 풍력과 관련된 뭐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도 어쨌거나 좀 두각을 나타내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번에 과감하게 공격적인 겨냥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한편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우리 경쟁사도 뭐 HD 현대나 삼성중업 보통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약간의 조정 통제 능력을 발휘해야죠. 왜냐면은 뭐 사실 우리끼리 경쟁하고 우리끼리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한 기업에 이제 다 밀어주는 것 같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좀 파이도 늘려가고 어떤 밸류체인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소위 이 시장에서는 멀티플을 좀 더 이렇게 주려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남아있는 숙제들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저를 경제 전문가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예, 아니고 예. 저는 해상에 관건인 거라 저도 유심히 본 것뿐이지 네. 뭐 밸류 체인까지 제가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고 아무튼 그동안에 이 함정 건조하고 해운 쪽으로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해상 풍력까지 되니까 이게 이 범위가 확장되네. 아, 이런 걸 느낄 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새로운 업체들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케이블 문제, 뭐 해상 수중 구조물 문제, 뭐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전망이 있을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은 이 간단 말이죠. 네. 아니, 그러면 같은 질문인데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해양 분야에서 그다음에 해양 산업이나 조선 산업에서 가장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 답답했거나 이게 해결되면 뭐 이게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도 해양 산업이나 조선 산업이 확 펴질 것 같은데 이게 참 안 된다라고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야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군함에서도 좀 나타났죠. 우리가 이제 경항모 사업을 한다니까 네. 돈 많이 들어 해가지고 안 했다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도 퀸 엘리자베스 두 척을 만드는데 19년 걸렸어요. 찬반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경제 논리로 극복했어요. 전국에 6개 조선을 총 동원했어요. 기업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조를 하는 시간보다 그게 합의를 이루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일단.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뭐 100개 이상 기업이 새로 생기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케이블을 하는 사업 뭐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쉬웠는데 이제 국방도 사실 자주국방도 방위산업도 자주국방 플러스 수출해서 이제 이걸 견인을 해야 돼요. 그 경제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핵추진 잠수함은 그 비싼 배 아니야. 왜 자꾸 비싼 배 만들어?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생기면서 산업화가 엄청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선박 그 여러 선박들을 해양 프렌트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 우리나라는 최적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해상 풍력도 처음에는 힘들고 새로운 분야로 개척하지만은 뭐 기름이 안 나니까 우리는 유사시에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같이 평행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딱 하나만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죠. 국방, 자주국방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그거를 이제 이 수출로 견인해 가지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된다.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미국이 무기 엄청나게 팔잖아요. 정상회담 하면은 가기 전에 다 뭐 약속해 놓고. 맞아요. 네. 뭐 강국이 수백 대씩 팔고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상 전쟁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무기를 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근데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1번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위 산업을 볼 때 자주국방과 국민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가 달성돼야 국민들은 박수받는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은 사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서 조선 분야나 해양 분야에서 또 새로운 시장이자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는 거니까 이거 너무 비싸서 못하겠어라는 말만은 하지 말자. 그 답답함이 어느 정도 느껴졌고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 져야 될 텐데 혹시
꼭 이 말은 하고 가야겠다 못다한 말이 혹시 교수님 있으십니까? 저를 이 경제 TV에 자꾸 부르시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네, 안보 국방 전문가인데 예. 하다 보니까는 계속 그러게요. 돈이 들잖아요. 아, 저도 특히 질문 드리다 보니까 핵추인 좀 잠수함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 들으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경제에 예. 직접 연결되고 그럼요. 그다음에 핵추인 잠수함 때문에 선박용 그 원자로가 생겨가지고 파급 효과가 많이 나고 뭐 설치선도 잘 물어보시기는 물어요. 근데 저 그 전문적인 모르지만 큰 흐름에서 얘기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이 한국이 그냥 조선업을 잘 하다가 중국에 물량에 빌렸는데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 조선 이런 거는 뭐 넘사벽이에요. 사실 외국 사람도 와서 보면 깜짝 놀란다고. 모든 조선 공정을 다 모니터링하고 뭐 자재 관리부터 뭐 시험 평가까지 다 네. 하고. 그런 거 뭐 깜짝 놀라지. 그런 것들이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국방도 좋지만은 국민 경제에 돌아오는 그 이익도 국민들이 네. 생각해서 막 무기 비싼 거 만든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힘 빠진다고. 예. 만드는 사람도. 네. 아무튼 기회가 왔을 때, 그래서 방위사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그래 힘을 합쳐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참 경제방송의 특성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산업적으로 다 얽혀 있고 자꾸 상장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저희 작가님이 섭외 요청하면 그렇다고 마다하지 마시고요. 예, 그때 또 고견을 들으면서 산업이 어떻게 또 태동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듣는 시간 다시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꽉 찼기 때문에 교수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문근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